2021년도 3월 달에 한강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어떤 여학생이 길을 건너다가 갑자기 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는 바람에 저는 처음에는 그 여학생이 길을 건너갈 줄 알고 당연히 내 속도면은 건너가면서 나는 그냥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다 말고 갑자기 앞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좌측으로 가기도 상황이 마땅치 않았고 우측으로 가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순식간에 거리는 좁아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그 당시 제가 탔던 자전거가 산악용 자전거였기 때문에 그 산악용 자전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원리고 유압으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요. 일반적인 자전거는 고무로 돼서 찝어서 약간 밀리면서 완충작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제 몸이 푹 날아서 그 여학생 얼굴이 가까워지는 거는 약간 느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이 목이 먼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먼저 닿으면서 이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지마비가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뭔가 충격이 컸던 거는 같은데, 내 몸은 너무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 조용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던, 너무 내 몸 자체가 너무 차분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프지도 않고 이게 뭐지? 저는 순간 의아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같이 자전거를 타던 일행들이 모이면서, 또 그 중에 또 한 목소리는 바로 제가 사고 직전에 앞에 서 있던 그 어떤 여학생으로 보이는데, 제가 뭐 누워 있다 보니까 누워서 쳐다보면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얼굴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막 여러 번 막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던 그런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뭐 그 잠깐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로 주변에 있던 그 지나가던 사람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프진 않은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이 안 올라가는데요? 그랬더니 발을 들어보래요. 그래서 발도 들어보니까 발도 안 올라가요. 그 순간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는 느꼈지만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주머니 덕분에,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직 간호사였다고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고 당한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말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두라고 이렇게 옆에서 잘 보호 조치를 해줘서 바로 응급차가 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에 옮겨져서 간단한 검사를 맡다 보니까 경추 3, 4, 5번에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급성 사지마비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좀 심각한 상태니까 안정을 취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그 이후에 뭐 어머님도 오시고 또 아내도 오고 또 자녀들도 오고 하는데 그 순간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예 목 밑으로 사지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눈만 뜨고 말만 하지 완전 식물인간 상태였거든요. 뭐 0.1mm도 못 움직이고 그냥 몸 밑으로는 그냥 아주 완전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상태 되니까 이게 뭐 상상이 안 가요. 그 어려움은. 또 막 머리에 스쳐지는 건 많죠. 대부분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고를 나면 내가 왜 또 오늘따라 또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가서 또 사고가 났나. 뭐 그런 생각도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 그래도 죽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로도 된 게 또 얼마나 다행이나 이것도 감사해야지 또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위안을 조금 주면서 또 일단 좋은 생각을 갖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이제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너무 이제 급한 상태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바로 이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요. 수술이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를 치료했던 전문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은 수술은 잘 됐다고 하지만 재활 치료를 잘 받고 앞으로 재활 훈련을 잘 한다고 하면은 가수 강원래 씨 정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는 아마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어머니나 집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잘 되면은 가수 강원래 씨 정도의 그 휠체어 정도는 탈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뭐 다들 또 저한테는 그렇게 내색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뭐 저 역시도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 시간이 경과돼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떤 상태까지 내 몸이 움직이실지 그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니까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이 신경 쪽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히 알 수 없는 상태고 뭐 보호자들도 감안은 하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정말 희망이 없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입원실로 못 올라가고 중환자실에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 감염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중환자이다 보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었는데 문제는 수술 이후부터 수술 전까지는 몸이 아프지도 안 하고 그야말로 진짜 막 꼬여요. 꼬여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뭐 너무 내 몸이 이렇게 몸이 차분할 수 있나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나와 보니까 신경이 밑으로 전혀 신경이 안 가니까 몸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하고부터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막 갑갑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 수술하고 첫날 밤을 간신히 보내고 첫날 밤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은 그 활발하게 움직이던 젊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48살이었는데요. 그 활동을 엄청 이제 많이 했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몸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 첫날 밤, 이틀 밤 막 자는데 그 2시간마다 한 번씩 와서 그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몸을 좌측을 한번 이렇게 옮겨주고 또 2시간 있다가 또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주고 또 옮겨주기 직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뭐 마사지 정도 뭐 살짝 이렇게 좀 주물러 주고 하는데 그때 그 2시간만에 와서 한 번씩 주물러 주는 것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게 기대가 되고 막 바래지고 그 시간이 너무 시원하고 진짜 이런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근데 뭐 그거 계속 할 수 있나요? 뭐 길어봐야 뭐 한 5분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주고는 다시 돌아 눕혀 놓고 이제 나갈 때 되면은 뒷모습이 사라지는 그 순간 벌써 그때부터 또 막 깝깝하고 몸이 막 뒤틀리고 막 그 통증에 여러 가지가 막 그 힘든 상황이 또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럼 마음속으로 또 지금부터 2시간 기다려야 2시간 뒤에 오는데 이 2시간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그때 2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이었어요. 막 1분도 엄청 길고요. 정말 뭐 1초, 2초, 3초도 길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제가 한 3일 밤을 자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를 어떻게 좀 2시간 간격을 좀 좁혀주든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라도 좀 이 주원자실에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나 이거 만에 하나 내가 몸이 움직여 지금 하면 바로 그냥 유리창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면 뛰어내릴 거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하소연 하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그 선생님이 원래 주원자실에는 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워낙 그 상황인 만큼 힘드니까 그러면은 그 보호자를 뭐 2시간 간격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하면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좀 안마 좀 해주고 뭐 마사지 좀 해주고 할 수 있는 그거 한번 좀 고려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그때부터 조금 그래도 물론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잘 견딘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름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이제 극복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옮기고 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병실이 없어서 이제 1인실로 옮겼는데 일단 1인실로 옮기니까 그때부터는 그나마 이제 가족들 또 간병인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 옆에서 이제 봐주고 힘들다 하면 좀 뭐 마사지 안마 해주고 하니까 그나마 좀 살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뭐 비교를 하자면 제 피부를 전부 다 이렇게 피부를 벗겨놓고 피부를 벗기면은 그 속에 그 속피부가 있잖아요. 아주 그 연한 속피부. 그 피부를 벗기만 해도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속살에다가 고춧가루를 온 몸에다 뿌리는 것처럼 온 몸이 막 그 따갑고 막 맵고 그런 느낌이 막 와요. 피부에서 몸에서. 그리고 또 그 상태에다가 소금을 막 뿌리는 같이 막 몸이 뭐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막 그냥 느낌으로 보면 막 맵고 짜고 뜨겁고 거기다가 또 힘이 센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 몸이 팔이나 발이나 몸을 이렇게 큰 손으로 이렇게 잡고 막 비트는 것 같은 막 비틀어서 쪼이는 막 이런 종합적인 그 통증들이 온 몸을 막 이렇게 막 쑤시고 막 저리고 이런 게 동반되니까 이게 뭐 잠깐도 아니고 24시간을 그런 식으로 지나니까요. 사람이 정말 미치고 한량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거기다 또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때 특히 이제 그 통증도 통증이지만은 제가 이제 주환자실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오냐면은 딱 비유를 하자면 내 몸을 나무로 내 몸에 1cm의 여유도 없이 내 몸보다 조금 작은 관을 짜가지고 그 관에다가 나를 억지로 꾸겨 넣은 상태에서 억지로 뚜껑을 닫아가지고 뚜껑에다가 대못질을 한 상태에서 2시간 동안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관 속에서 단 1cm도 1mm도 못 움직이는 관 속에 온 몸이 이렇게 꽉 낑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24시간을 버텨야 되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은 쑤시지 통증은 오지 막 이 몸을 막 좀 이렇게 막 뒤척거리고 싶고 막 기지개도 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막 깝깝함에 뭐 몸을 막 뒤틀고 막 난리를 치고 싶은데
크게 뭐 한 1mm도 못 움직이는 상태로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그 고통이라는 거는 정말 지옥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지옥이 당연히 뜨겁다 그러죠. 뜨겁고 무섭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는 지옥이지만 그래도 지옥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막 지옥보다도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그 미치고 한장한다는 게 막 이런 걸 두고 하는구나. 막 정말 내가 막 이게 머리가 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맥심으로 다 이렇게 너무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맥심으로 진통제를 주고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마약 패치를 이 가슴에다가 붙여주더라고요. 마약 패치를 붙이니까 그나마 조금 좀 덜한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통증은 줄긴 줄었어도 엄청난 통증은 계속 유지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붙이니까 약간 좀 정신력이 좀 선명해지지 못한다 할까? 약간 멍한 좀. 그리고 누가 왔다가도 방문을 하고 가면은 그때는 뭐 다 알고 다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어제 누가 왔다 갔다는 거를 막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 물론 사실 약도 많이 먹었고 진통제도 먹고 마약 패치도 붙이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약이 아마 제가 뭐 취하기도 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 주환자실에서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 일반 병동 이제 1인실로 옮겨서도 뭐 거의 주환자 상태였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이제 그 수술 이후가 뭐 한 일주일 이제 이상 쭉 지나면서 어, 몸이 좋아진다, 뭐 재활치료한다 이런 건 아예 뭐 꿈도 못 꾸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거고 그 신경 손상이 어떻게 되나 좀 이걸 보자고 하면서 그 아시아 스케일 레벨이라는 걸 한번 이제 검사를 이제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 아시아 스케일 레벨은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척수 손상을 입은 그 환자들한테 척수 그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정도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다 하는 것을 대략적이나마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손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항목이 엄청 많아요. 많은 그 항목을 전부 다 항목별로 뭐 바늘로 찌르기도 하고 망치로도 두드려 보고 또 뭐 전기 같은 것도 흐름도 보고 또 닥털 같은 걸로 이렇게 간지러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그 아시아 스케일 레벨을 이제 한번 조만간에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기로 하고 그 쭉 지나면서 그때 또 이제 제가 한번 그 힘들었던 걸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통증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저림 증상 여러 가지 막 힘들지만은 그 사람이 뭐니 해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24시간 누워 있다 보니까 누워 있으면은 2시간 그 시간 안에는 아무도 뭐 저한테 오지는 않죠. 그 당시에 그 주환자실 있을 때. 그러면 누워 있으면은 병원이 아무리 깨끗이 청결을 유지한다 해도 그래도 또 다니는 먼지가 있거든요. 이 또 돌아다니는 먼지가 누워 있으면은 날아가다가 뭐 요런 눈썹에도 와서 앉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요 밑에 속눈썹에도 저렇게 올라가 앉을 수도 있고 또 요 콧등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에어컨이 됐든 선풍기 됐든 약간 그 바람 때문에 어쨌든 그 이렇게 뭐 공기의 흐름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먼지가 요런 데 붙어 갖고 막 간질간질 할 때, 그 간질간질 할 때 뭐 정상인 같으면 뭐 얼른 손으로 갖고 뭐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히 그냥 시원해지는데 그 간질간질 하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이 그 간지러운 거를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그렇게 고통일 줄은 몰랐어. 그리고 참다 안 되면 이제 간호 선생님 불러갖고 부르면 또 막 바쁜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와요 보면 나 지금 이제 오른쪽 눈이 지금 뭐가 이렇게 너무 간지러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좀
오른쪽 눈 좀 비벼달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뭐 오른쪽 눈 이렇게 비비고 하는데 또 남의 살다 보니까 또 뭐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해야 이게 만족감이 더 오는데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뭘 이렇게 만져주고는 또 가는데 그걸 또 잘못 만지고 가면은 더 간지러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그 애로사항,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 주환자실에서의 어려웠던 거, 또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제 몸에 대한 이제 검사가 시작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재활 그 훈련, 재활 운동, 그리고 또 제 그 검사했던 그런 것들 쭉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